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다시피 이번에 MPZ 관련해서 수학고 통제로 이제 팀을 구성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또 수학 강사 선생님들하고 함께 사실 좀 뿌리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합니다. 그 팀이 아니셔도 스터디를 같이 진행을 이제 보고자 하시거나 아니면 수학 강사인데 좀 뭔가 성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 요즘 워낙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뭔가 강의 같은 것들을 유료로 굳이 구매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어찌됐던 간에 제가 클래스 101에서 유료로 강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강의 퀄리티만큼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정보로 좀 많은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사 브랜딩에 대한 얘기인데 강사뿐만 아니고 사실 이건 학원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이기는 하죠. 브랜딩. 저 처음에 이 브랜딩이라는 걸 듣고 사실 커피가 가장 생각이 났어요. 커피를 브랜딩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브랜딩은 뭔가를 섞는다, 그러니까 믹스의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커피를 섞어서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게 왜 어떤 용어로서 사용이 되는 거냐? 자, 강사나 학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결국은 누구냐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 브랜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 만들게 되는 거죠. 나를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나를 몰랐던 사람이 이제 나를 접하게 되는 수단으로서 이제 내가 드러나게 됐을 때 표면적으로 나를 만나보진 않았지만 내 자체가 좀 포장돼서 보이는 효과를 갖게 되겠죠. 전 이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명품 시계가 있어요. 이 명품 시계가 어떤 상자 안에 있습니다. 이 상자가 뭐냐면요. 나무 상자예요. 약간 좀 뜯어져 있고 허름하고 자, 요렇게 명품 시계가 나무 상자 안에 허름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장난감 시계인데 이 장난감 시계가 정말 멋진 포장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포장지는 뭐예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자,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우선은 허름한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명품 시계와 장난감 시계가 포장지에 고급스럽게 쌓여져 있는 이러한 두 개의 상품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 보통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보는 시점에서는 바깥에 있는 것들밖에 못 봅니다. 즉, 뭐냐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장난감 시계예요. 이거를 조금 바꿔봅시다. 자, 여기다가, 자, 유명 강사. 자, 유명 강사가 있는데, 유명 강사가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브랜딩이 잘 돼 있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미지 그리고 이 사람의 노출 빈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깥에 표현이 돼 있느냐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반대로 자, 장난감 시계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강사는 아니에요. 그냥 보통 강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바깥에 노출이 잘 돼요. 즉 인스타에도 노출이 되고 이 사람이 유튜브에도 노출이 돼요. 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떡상하겠죠. 자, 이미지 자체가 약간 떡상을 합니다. 포장이 이쁘게 됐잖아요. 그럼 그 이쁘게 포장된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됐을 때 그 노출된 것들이 굉장히 있어 보이게끔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누구를요? 보통 강사를요. 자, 이건 학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학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좋은 학원인데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냥 입소문으로 해갖고 좋은 학원이래요. 자, 근데 평범한 학원입니다. 혹은 신규 학원이에요. 자, 이 학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출이 엄청 많이 되고 검색했을 때 자주 나오고 좋은 이미지로서 이게 포장이 잘 되는 거죠. 이 포장이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은 그냥 좋은 학원보다 평범한 학원들이 훨씬 더 떡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떡상이라고 하는 거의 표현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잘 돼가지고 기회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공.
이 성공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 뭔가 돈을 잘 버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돈을 잘 벌어야지 성공을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공을 해야지 돈을 잘 버는 걸까요? 돈을 잘 벌어야지 성공하는 걸까요? 성공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누군가한테는 뭐 돈을 많이 번다가 성공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한테는 여유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이미지, 이 성공의 이미지가 있다면 이 이미지 자체를 성공이다라는 것을 내가 했던 안 했던 계속 반복시키는 거, 계속 반복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럼 뭐가 될까요? 현실화가 되겠죠. 이게 현실화가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걔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성공하는 거냐? 성공하고 나서 돈을 많이 버는 거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이 행동하고 그거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는 것 자체로서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제일 믿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저는요, 얘기했던 대로 작가잖아요. 작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언제 썼냐면요, 강사한 지 5년차 때 썼어요. 무슨 책을 썼죠? 억대 연봉 강의 기술. 자,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왜요? 강사 5년차 때 무슨 내가 강의를 아무리 많이 했다라고 해봤자, 자, 20년 하신 분도 계시고 30년 하신 분들도 계신데 무슨 책을 쓰냐? 너가 뭘 가르치냐?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강사 코칭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친 강사만 지금 최소 100명은 돼요. 제가 사기를 쳤느냐? 아니요. 저 도움 드렸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지금은 더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셔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자, 내가 연차가 몇 년이 됐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한테는.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뭐 상대방이 알아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도 있겠죠.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정말로 힘든 강사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작은 도움을 주면서 어떻게 해주시면은 잘 되실 거다라고 하는 안내를 드렸을 때 사실 그게 막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진짜 쉬운 것들 하나하나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누구든 간에 사실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특히 강사라고 하는 직종 자체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자체를 가르쳐 주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들어왔지만 실제로 마음먹고 들어온 그곳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잘 안 되죠. 그리고 더 힘들죠. 뭐든지 새로 시작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명확합니다. 결국에는 나를 브랜딩 하는 거, 즉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죠. 나를 돋보이면 뭐가 좋을까요? 내가 소모품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좀 돈을 잘 벌고 누구보다 인정받고 그리고 남들보다 강의를 잘하는 강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학원이 을이에요. 강사가 갑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학생들이 누구 때문에 와요? 학생이 강사 때문에 오잖아요. 학원 때문에 온다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강사 때문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순간 강사가 갑이 됩니다. 제발 좀 우리 학원에 남아있어 주세요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요. 반대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대형 학원에 있어요. 대형 학원은 비율제죠. M4 기준 40%예요. 보통 4대 6이죠. 학원이 6이고 강사가 4입니다. 왜 4가 될까요? 학원 입장에서 뭐죠? 아, 우리는 유명한 학원이니까 너희는 4만 가져가. 학생들이 오더라도 너희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학원 때문에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어떤 유명 강사 예시를 들어볼게요. 유명 강사의 비율이 8대2라고 쳐볼게요. 자, 여기서 8이라는 거가 비율이고 여기가 2가 학원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죠. 이거 불가능한 비율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말도 안 되죠. 8대2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학원을 차려도 솔직히 저거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8이라는 거는 그만큼 강사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내가 8을 받아도 괜찮다. 그만큼 뭐도 커요? 파이도 크죠, 파이. 즉, 전체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라고 하는 것만 되더라도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게 되면은 학원에서 이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차이들은 어디서 발생을 할까요? 강사 vs 학원. 강사로서의 브랜딩이 잘 됐느냐, 아니면 학원으로서의 브랜딩이 잘 됐느냐. 결과적으로 돈이나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대형 학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학원의 이미지 메이킹 자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학생이 오는 거다. 그럼 너희는 그 학생만 홀딩 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강사가 유명해지시면 뭐죠? 야,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홍보해줘. 그럼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학생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뭐만 하면 돼요? 네, 그쵸. 학원은 그걸 계기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갖고 뭐 유명한 강사가 제주도에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합니까? 홍보를 막 할 거 아니에요. N 학원에 뭐 누구랑 뭐 이 학원에 누가 학원에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사로 인해서 학생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비율이 클 수밖에 없죠? 강사의 비율이 클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안 보이게 학원과 강사가 내부에서 싸우는 과정인 겁니다. 누가 더 잘났다 이런 걸 가지고요. 자, 지금 이수환 원장님, 부원장님께서 선생님 뽑는 게 힘들다라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전체적인 사회 현상인 것 같아요. 학원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구인난이죠, 구인난. 사람을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코로나로 인해 갖고 그 대체 일자리라는 게 많아졌어요. 요즘에는 일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플랫폼 일자리라는 거가 대표적으로 뭐 택배, 배달 대행,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뭐 대리기사도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하루에 돈 버는 게 거의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벌어요. 자, 이렇게 하루에 일당을 확 땡겨서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원하는 날에 일하고 그거 번 거 가지고 뭔가를 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거의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 더 저도 되게 충격받았던 게 있는데 요즘에는 퇴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 퇴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답니다. 이게 요즘 MZ세대의 특징이래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강사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력이 중요하다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경력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강사라고 하는 포지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실력이 있어야 되죠. 강의 능력도 돼야 됩니다. 하지만 나이잖아요. 사실 젊음이란 말이에요. 강사는 제일 맥시멈 25에서 자 기준 45까지 즉 20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나이가 만약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학원에서도 안 뽑으려고 하죠, 보통. 굳이 나이 드신 분을 왜 뽑습니까? 누군가를 뽑아본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45살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 요분들도 지원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안 뽑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학생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로서 오랫동안 롱런하려면 내가 이러한 나이들 한계를 초월해가지고 뭔가에 뭘 얻어야 될까요? 나의 가치를 만들어야겠죠. 이 나의 가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모든 걸 다 해준대요. 상담도 해주고요. 거기에서 교재도 만들어주고요. 자료도 전달해주고요. 커리큘럼도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수업만 하면 된대요. 관리도 필요 없대요. 자, 너무 좋아요. 다 해주니까 결국엔 뭐가 될까요? 나는 수업하는 부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성장하라고 뭔가가 이루어지려면 이 학원에서 내가 뭐를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럼 반대로 학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 강사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어떠한 비전을 줄 수 있을까? 이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그 강사들을 뽑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강사가 어떠한 비전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지, 이거를 고민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학원 괜찮은 학원인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아니요. 이렇게 만약 하신다면 이 집 절대 못해요. 단과 강사도 못합니다. 왜요? 단과 강사하면 이것들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전 학원에서 이렇게 다 해줬는데? 근데 내가 혼자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이 학원은 좋은 학원이 아니고 내 팔과 다리를 자르는 학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드셔야 됩니다. 뭘 만들까요? 여러분들의 이력과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이력과 브랜딩은 어떻게 하느냐? 자, 간단하게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브랜딩의 일환이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쳤을 때, 자, 누가 나오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서동범이다라고 하는 제 이름 자체가 많이 퍼져 있는 이름은 아닌데, 저도 이렇게 뜨기까지 이거 만들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뜨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제가 이름 뜨지도 않았죠. 그래서 학원 어떤 학원이고 거기에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TV, 도서, 기타까지 다 나오죠. 이렇게 프로필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학원 누르니까 저희 학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학원에 대한 브랜딩이 되는 거죠. 원래 저에 대한 브랜딩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학원에 대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이 어떻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고요. 학원에 대한 홈페이지도 있죠. 저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희 학원 소개랑 동영상 강의랑 이제 교재 강의 소개, 이제 동영상 강의가 있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강의를 어떻게 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것도 네이버 TV에다 다 올려놓는 이유가 네이버에다 올려놓으면 네이버가 좋아해요. 그래서 네이버 TV에 올려놨을 때 이렇게 바로 노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만들었던 이제 여러 가지 홍보 자료들도 나오네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블로그. 제가 블로그는 원래는 이제 제 블로그였어요. 제 것만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더 블랙 에듀 학원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원에 대한 블로그를 이제 저를 통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더 블랙 에듀 대표, 콴다 라이브 클래스 강사였고 1등 학원 강사 연구소 소장이고 MPZ 개념서 전 시리즈 검수 부저자, 그리고 억대 연봉 강의 기술 저자다 라고 돼 있죠. 자, 요거 블로그 이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홈페이지형 블로그인데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가 사실 제작하는데 그렇게 요즘 비싸지 않아요. 한 2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세팅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것도 만약 혹시라도 블로그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면 추천을 좀 드리고요. 물론 블로그 관리라고 하는 거의 기본은 블로그를 자주 쓰는 겁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랜딩의 수단으로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는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튜브도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블랙매스 TV, 지금 제 거가 지금 뜨네요. 그리고 학원에 대한 유튜브도 지금 제작을 해서 만들었어요. 더 블랙에듀다라고 하는 채널도 만들어서 학원에 대한 영상과 내용들을 여기다 올릴 수 있게끔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블렌딩이죠. 제가 블랙매스는 지금 보니까 2310명인데 이 수치 자체가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들지만 이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게끔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 영상 자체는 편집을 막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 없습니다. 편집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라이브를 하는 것도 뭐 지금 얘가 한 명이 보던 두 명이 보던 저는 어차피 라이브 찍을 거고 여기에서 내용 뽑아가지고 영상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누적돼서 뭐가 됩니까? 그게 누적돼가지고 누군가가 보게 되고 그게 또다시 또 선순환으로 해갖고 좋은 영상은 또다시 뜨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라이브에서도 또 10명 넘게, 20명 넘게, 뭐 100명 넘게 올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선순환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액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브랜딩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나를 포장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쁘게 만들고 잘 유입되기 위해서 학원을 잘 포장해주면 뭐가 좋을까요? 강사들이 학원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학원이 얼마나 브랜딩이 잘 돼 있고 내가 들어갔을 때 비전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들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이 학원 자체는 아무것도 없고 광고도 안 하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되게 간판도 되게 안 좋게 돼 있고 그리고 뭐 홍보도 따로 안 한대요.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나는 강의 잘하는데 안 들어오겠죠. 학원 자체가 브랜딩이 잘 돼 있어야지 좋은 강사도 들어온다 생각합니다. 자, 물론 거기에다가 이제 비전 지시라든가 이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희도 영상을 통해 갖고도 이렇게 강사 선생님들을 홍보하는 영상들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썸머스쿨, 윈터스쿨 할 때마다 학원에 대해서 이제 진행했던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네이버 TV에다가는요, 이거는 TV기는 한데, 이제 유튜브에다 올렸던 것들을 네이버 TV에다가 다 올려놔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유튜브 블로그 같은 경우는요, 네이버 TV를 좋아하기 때문에 유튜브 링크 올려주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TV 뭐 개설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개설해서 여기에서 유튜브에 있었던 영상을 일로 다 갖고 옵니다. 여기는 조회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얘 영상 자체를 블로그에다 옮겨놓고 그 블로그를 노출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 TV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제 브랜딩을 만들었죠. 더보기를 하면은 뭐 요렇게까지 나오네요. 요렇게 이제 영상도 같이 연결돼서 링크가 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제 프로필과 그리고 최근 영상들, 유튜브 영상들도 여기 다 뜨죠. 네이버 TV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책을 썼는지에 대한 독서, 책들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제가 저에 대해서 브랜딩을 하기보다는 학원에 대한 브랜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브랜딩이 결과적으로 지금 저에 대한 브랜딩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노출이 됐을 때, 나를 찾아봤을 때 이것들 자체가 잘 포장되어 있는 상태인가, 그리고 그 잘 포장되어 있는 상태가 어떻게 유지가 돼 있는가,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야지 내가 학원에 지원했을 때도 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에 대한 어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나에 대해서 얼만큼 잘 포장이 돼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학원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갑의 관계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좋은 학원이나 아니면 좋은 메이커의 학원들 자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인데, 브랜딩이 잘 된 상태로 지원을 하잖아요. 오히려 연락이 잘 안 와요. 이 연락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원은 수용 불가. 우리 학원에서는 너 수용 불가야. 그러니까 너 조건 못 맞춰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연락 오는 학원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 연락 오는 학원 몇 개 안 되는 학원들이 굉장히 조건들이 좋았죠. 지금 뭐냐면 브랜딩을 잘 해놓으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낮은 급여를 줘서 이제 강사를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원장님들한테는 어찌 보면은 이거 우리 감당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강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잘하고 계신 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러한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학원을 찾아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학원을 골라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지원 10군데인가 했는데 그 중에서 3군데인가 연락 왔어요. 7군데는 연락도 안 왔어요. 나중에 한 원장님 만나가지고 저 왜 안 뽑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대답이 돌아왔냐면, 뽑아놓으면 학원이 어려울 때 나갈 것 같다. 이거 되게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어떤 느낌일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알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제가 원장이니까. 이 사람을 뽑아놓으면 잘할 것 같기는 한데 학원이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학원이 어려울 때도 있고 이제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같이 으쌰으쌰 하면 좋은데
이 사람 왠지 상황을 봐갖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그냥 나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브랜딩. 이 브랜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등재 있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요즘 되게 쉬워졌어요. 옛날엔 좀 유명한 사람이어야지 됐고 막 책도 여러 권 썼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등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 꼭 하세요, 제발. 블로그 포스팅 강사 때부터 꼭 하셔야 돼요. 학원만 하는 게 아니고 강사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만들어 두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포트폴리오예요. 지역이 어디가 됐던 간에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 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다른 학원 갔을 때도 이렇게 내가 하고 있다는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뭐합니까? 유튜브 꼭 하세요. 유튜브 하시는데 이거를 저같이 막 이렇게 편집하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한 내용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찍어갖고 올려놓는 거죠. 자,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애들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킵을 해놓고 시도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 인스타도 하기는 해야죠. 인스타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잘 못해요. 학원에서는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요것들 자체도 계속 진행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 하는데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도 할 수 있을까요? 광고도 할 수 있어요. 광고. 인스타 광고 굉장히 좋습니다. 페북 광고보다 인스타 광고가 훨씬 낫죠. 더불어서 당근 마켓. 요즘에 네이버도 있죠.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지역 광고. 이 지역 광고는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많이 쓰는 거긴 한데, 근데 그거에서 학원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고 강사분들도 내가 이러이러한 수업을 합니다. 이런 수업을 지금 이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 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원하고 강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관계죠? 힘싸움하고 있는 관계예요.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영향력이 커? 아니야, 나 때문에 들어오는 거야?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강사의 그 힘이 더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조건 자체를 더 상향해가지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도 사실은 강사인 선생님들도 다들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학원도 해야 되지만. 어찌 보면은 강사도 유명 강사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광고하고 홍보하고 브랜딩하고 거기 안에서 시스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학원의 시스템에 편승해서 학원의 시스템대로 가게 되면 그거는 학원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학원 브랜딩이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왔을 때 강사의 역할보다 사실은 학원의 역할들이 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돼야 돼? 그런 걸 잘 모르면 학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역량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틱톡 같은 거 있잖아요.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여기까지 시도는 못 해봤는데 이거 요즘 MZ뿐만 아니고 요즘 애들 정말 많이 쓰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답니다. 실제로 공부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틱톡으로 해가지고 되게 짧게 그 내용 자체를 올려가지고 지금 업로드해 놓는 게 되게 인기이기도 해요. 트렌드를 좀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트렌드와 지금 어떤 것들이 더 유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은 신경 더 많이 쓰셔야겠죠. 왜요? 지금 젊은 것들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트렌드하고 유행을 따라갈 수 있는 브랜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꾸준해야겠죠. 지속적으로. 잠깐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해줘야 돼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 저 많이 쓸 때는 일주일에 6개씩 썼어요. 6개. 일요일 빼고 6개씩 썼거든요. 근데 못 해먹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일주일에 하나 쓰나? 일주일에 하나까지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2개 씁니다. 2개.
근데 일주일에 6개를 써야지 이게 지수적인 것들도 조금 보완이 되고 그게 이제 완성이 되겠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라이브를 하게 되면서 내용이나 컨텐츠 같은 것들은 요 내용과 그리고 학원에다 올릴 컨텐츠까지 해가지고 계속 올릴 영상들 자체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영상 같은 경우에도 어렵게 찍으려고 하면 안 돼요. 따로 찍으려고 하면 잘 안 찍히거든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핸드폰 세워놓고 영상 틀어놓고 촬영하세요. 그 다음 바로 업로드해요. 핸드폰에서. 이게 바로 되잖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사야 되고 마이크 사야 되고 그것도 옮겨가지고 또 업로드 시켜야 되고 이 과정 자체가 길어지면요 절대로 안 하게 됩니다. 항상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6개 쓰는 것 같은 경우 저 이거 했던 거가 한다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통해 갖고 진행했거든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글을 써서 올려라 라고 하는 미션이 있었어요. 뭐 그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나름 강제였죠. 이거 통해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글 썼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만약 책 쓰고 있는데 이 책 쓰기 하는 것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굉장히 큰 브랜딩이죠. 자, 책 쓰기는 아까 저기 위에다 쓰진 않았는데 어려워서 그래요. 책 쓰기는 혼자 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저 처음에 책 쓰기 배울 때 거의 뭐 비용 엄청 많이 들여갖고 배웠어요. 어떻게 쓰는지. 근데 이걸 솔직하게 배운다고 되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꾸준한 습관 그리고 내용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수집을 해놓고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다른 책들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긴 하는데 이 책 쓰기다라는 것도 한번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한 브랜딩이 되기는 하죠. 왜요? 작가잖아요. 작가라고 하는 브랜딩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가 이것까지는 하기 힘들다. 나는 내용 자체를 책 하나 쓰기까지 만들긴 힘들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시라. 근데 이 블로그는 블로그식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책을 쓰고 싶다. 그럼 하나 추천드리는 거가 브런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브런치라고 하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 통해 가지고 내가 꾸준하게 내 글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만약 잘 되면 출간도 해줘요. 출판. 이것도 예비 작가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다 꾸준함이죠. 억대연봉 강의 기술이 있죠. 이 책 쓰기 했을 때 제가 책 쓰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굉장히 간단한데. 책 쓰기의 꿀팁. 2달 안에 초고 쓰기예요. 2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달이 넘어가면요 1년 돼요. 1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달 안에 초고 쓰기. 그럼 하루에 결국에는 한 꼭지씩 쓰는 게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저 1월달, 2월달 제일 바쁠 때 있죠. 1, 2월. 1, 2월달 뭐 하죠? 겨울방학 특강 하잖아요. 이때 10to10 했어요. 10시부터 10시까지. 평일날, 주말 마찬가지로. 이거 하고 나가지고 집에 와서 뭐 했을까요? 책 썼어요. 책. 한 꼭지씩.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정말 미쳤던 것 같은데 새벽 3시인가 2시까지 막 쓰고 자고 그랬는데 한 꼭지면은 A4 기준으로 해갖고 2장 반입니다. 최소. 2장 반의 분량의 책을 하루에 하나씩 40일간 쓴 거예요. 물론 못 쓴 날도 있었는데 그래갖고 2달이 조금 안 걸렸는데 요렇게 쓰게 되니까 거의 몇 달 만에 책이 나왔냐면요. 제가 첫 책 나왔을 때 퇴고랑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5개월 만에 책 썼어요. 1월부터 5월까지 책 쓰고 거기서 투고하고 그래서 8월에 책 나왔어요. 8월에. 요런 과정으로 인해 갖고 지금도 책 쓰고 있고요. 지금 책 쓰고 있는 거는 이제 학원 관련해 갖고 학부모님들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가. 이때는 제가 처음 이제 혼자 책을 썼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원장님들하고 같이 이제 공동저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전하고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쓰기는 굉장히 좋은 브랜딩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을 전문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 중에 하나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학원에 갔는데 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뭐예요? 내 수학교재예요. 이 수학교재를 학원에다 딱 주면서 이게 내가 가르치는 교재입니다.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나는 전문가가 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강사라고 한다면 무조건입니다. 자체 교재 꼭 만드세요.
혹시 없는 사람, 자체 규제 무조건 만드셔야죠. 이게 없으면 딜이 안 돼요. 자체 규제가 있다 없다가 굉장히 큰 브랜딩 수단이에요. 학원 원장님이면 마찬가지로 공부법이나 아니면은 학부모 교육 관련해가지고 책이 만약 있으시다, 아니면 무슨 과목에 대한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브랜딩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뭐다? 브랜딩은 중요하다. 그 중에서 책 쓰기다라는 것은 브랜딩의 끝판왕이다. 이 책 쓰기를 여러 권 막 열심히 쓰셔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니면 잘 나가시다가 그거를 확장해갖고 빵 터트리는데 책 쓰기를 이용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뭐 신사임당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허팝도 그렇고 대도서관도 그렇고 책 써가지고 되게 유명해졌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를 생각하셔라. 그러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자료 없이 그냥 얘기하려고 막 떠들었는데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오늘 원래 지금 딱 1분 넘었네요. 제가 12시, 이제 11월 3일이 오늘 원래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인데 라이브 키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가 원하고 목표했던 거를 꾸준하게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의 또 가장 큰 단점은 끈기가 없어요. 하려고 막 열심히 하다가도 에너지가 로우하고 떨어지면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정보와 또 도움되는 얘기들 가지고 이제 항상 진행할 거니까 매주 수요일 11시 블랙매스 TV 라이브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야죠. 이번엔 꾸준히 할 겁니다. 제가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1년은 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1명, 뭐 10명 이렇게 될지언정 이제 나중에 이제 1년 뒤에는 제가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라이브 1000명이면 정말 재밌겠다. 네, 우선은 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매스TV의 서동범 원장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